어머니 그 컵을 꺼내시면 어떡해요? 그 컵은 저희도 특별한 날만 사용하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물은 이 컵으로 드세요. 그래, 미안하구나. 제발 모르면 물어보고 사용하세요. 어머니 집이 아니잖아요. 물을 마시려던 전 씨는 며느리의 호통에 놀라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일은 며느리가 육아가 힘들다면서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전 씨가 아들네 집에 방문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전 씨는 결혼해 아들 2명과 딸 1명을 키웠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결혼해 살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독립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혼한 둘째 딸은 사위의 직장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되었고 한국에는 아들 2명뿐입니다.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남편이랑 편하게 살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 전 씨는 혼자가 되었고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딸과 아들들의 위로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첫째 아들 부부에게 쌍둥이가 생기면서 전 씨도 덩달아 같이 바빠졌습니다. 쌍둥이 육아에 지친 아들과 며느리가 육아를 도와달라고 했고 혼자 살던 전 씨는 자신의 여유로운 삶을 미루고 아들을 돕기로 했죠. 1시간 거리에 살던 전 씨는 손주 육아를 위해 아들네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전 씨는 아들 내외와 쌍둥이까지 있는 집에 들어가 살기 어려워 보여 작은 방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도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원룸을 구한다는 말을 하자 웃으며 찬성하는 아들을 보니 내심 서운했죠. 그렇게 전 씨는 아들 집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아들이 퇴근하면 원룸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소 깔끔했던 전 씨는 아들네 집에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청소를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육아를 한다는 핑계로 청소를 게을리했습니다. 보다 못한 전 씨는 며칠에 걸쳐 온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했죠. 며느리는 처음엔 도와주는 척 하더니 며칠 지나자 아예 모른 척을 했습니다. 애야,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베란다 더러운 것 좀 봐. 그리고 주방 가스레인지에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음식을 하고 싶니? 어머니 제가 육아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아이들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육아하는 거 어렵지. 이해는 하지만 더러운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생각을 하니 아찔하구나. 내가 청소를 좀 해야겠다. 어머니가 청소해 주시면 좋죠? 그래, 나는 청소부터 좀 해야겠다. 전 씨가 아들네에 온 지 2번째 되는 날 목이 말랐던 전 씨는 물을 마시려 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전 씨는 찻장 안쪽에 있는 컵을 꺼내 물을 받았고 그때 며느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컵을 꺼내시면 어떡해요? 이 컵은 저희도 아끼면서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컵이란 말이에요. 설거지를 얼마나 안 했는지 씻어 놓은 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컵을 꺼냈다. 컵 한 번 쓴다고 낚는 것도 아닌데 정색하면서 소리까지 지르니? 제가 무슨 정색을 했다고 그러세요? 물 마실 거면 설거지통에 있는 컵 씻어서 드세요. 전 씨는 며느리의 호들갑에 설거지통에 있는 컵을 하나 꺼내 씻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가 집에 자신이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해 아들 집에 방문한 것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전 씨는 처음 보는 며느리의 행동에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 씨가 사용하려고 꺼냈던 컵을 세제로 씻더니 그것도 부족했는지 물을 팔팔 끓여서 소독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전 씨는 자신을 전염병 취급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죠. 집안 대청소를 끝낸 전 씨는 이제 아들 부부가 집안을 잘 청소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의로 시작한 청소는 어느새 전 씨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이 더러워지면 며느리는 은근히 어디가 더럽다며 청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안방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급하면 아이들도 안방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떡해요?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니? 너가 청소하면 되잖아. 어머니 제가 아이를 낳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육아 때문에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며느리는 출산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출산 때문에 몸이 아프다며 힘든 일은 전시를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얄미웠지만 아들과 손주를 생각하며 전 씨는 결국 안방 화장실을 청소했죠. 며느리는 자신의 공을 알아주지 않아도 아들은 자신의 희생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전 씨는 아들의 모습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전 씨에겐 형식적으로 꾸벅 인사를 하곤 곧장 손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곤 저녁을 같이 하잔 소리도 없이 전 씨에게 아이들 목욕을 부탁했습니다. 전 씨가 낑낑대며 30분 동안 쌍둥이 목욕을 시키고 나왔더니 아들 부부는 아들이 사온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저녁을 다 먹은 아들은 다 씻긴 아이들을 받아들고는 전 씨에게 고생했으니 선심 쓰듯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와 쌍둥이 육아로 지친 전 씨는 저녁도 먹지 못한 채 혼자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 정도 하다 보니 전 씨는 자신이 월급 받지 못하는 식모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서러운 기분이 들었고 혼자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 육아를 도와주는 거니 당연히 몸은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이렇게 힘들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 씨는 아들이 요청한 도움을 뿌리칠 수 없어 계속 육아를 같이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들이 전 씨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일은 없었고 외식도 전 씨를 빼고 며느리와 아이를 데리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전 씨는 말을 아꼈죠.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간다며 2박 3일 동안 전 씨에게 쌍둥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전 씨는 혼자서 아이 2명을 보는 것이 힘들 것 같아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3일 동안 아들네 집에서 육아를 하기로 했죠. 아들 부부는 전 씨에게 아이들을 잘 봐달라는 말을 하곤 둘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 씨는 3일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데 호주에서 살고 있는 첫째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오빠네 쌍둥이들 봐주느라 힘들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뭐 항상 똑같지. 엄마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육아 못 도와준다고 하세요. 올케 언니는 지금 같이 있어요? 아니 어제 여행 간다고 해서 지금 나 혼자 쌍둥이 보고 있어. 뭐라고요? 아니 우리도 아이 2명 돌보려고 하면 힘든데 어떻게 엄마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오빠는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해야겠네. 그러지 말어. 육아로 계속 힘들었으니 걔네들도 숨 좀 쉬어야지. 내가 먼저 한다고 한 거야. 엄마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오빠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못하게 하는 건데 저희 6개월 후에는 한국에 들어가니까 그땐 얼굴 보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이고 6개월 후에 한국에 들어오니? 잘 됐다. 이번에 들어오면 아예 한국에 들어오는 거야? 네. 이번에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아예 한국에서 살 것 같아요. 빨리 한국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 밥도 먹고 싶어. 한국에 오기만 해. 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만들어줄 테니까. 네, 엄마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전 씨는 항상 자신을 잘 챙겼던 딸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은 한국에 살았을 땐 자주 전 씨를 찾아왔고 전 씨와 함께 여행도 자주 다녔죠. 그리고 호주에 살면서도 일주일에 몇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 다정한 자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도 딸의 위로가 있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3일 후 아들 부부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고 전 씨는 아들 부부가 일찍 오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들 부부는 저녁 7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항상 그렇듯 자신들 먹을 음식만 포장해왔죠. 전 씨는 3일 내내 아이들 육아와 살림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이젠 자신을 빼고 저녁을 먹는 행동에 서운한 마음이 크게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전 씨에게 육아를 부탁했죠. 엄마 저희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조금 일찍 오면 좋았잖아. 저녁은 먹고 온 거야? 우리도 빨리 오고 싶었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저희도 저녁도 못 먹고 음식 포장해 왔어요. 지금 포장해 온 음식 먹으려고요. 엄마 저희가 저녁 먹는 동안 아이들 목욕 좀 시켜주세요. 3일 내내 혼자 아이들 보느라 나도 지쳤어. 아이들 목욕은 너희가 저녁 먹은 후에 시키면 안 되겠니? 아니 엄마 우리가 저녁을 먹고 아이들 목욕시키면 너무 늦죠. 아이들 평소에 자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희가 목욕시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에휴, 알겠다. 내가 아이들 목욕시킬 테니 저녁 먹으렴. 전 씨는 자신이 저녁을 먹었는지 묻지도 않는 아들이 서운했지만 말해봤자 싸움만 될 것이라 생각해 말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3일 만에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간 전 씨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 누웠죠. 3일 내내 긴장하며 아이들을 봐서 그런지 몸살이 온 전 씨는 며느리에게 2, 3일 정도 못 갈 것 같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라 나다. 아무래도 내가 몸살이 걸린 것 같구나. 3일 내내 쌍둥이를 혼자 봐서 몸에 무리가 왔나 봐. 며칠 집에서 쉬어야겠다.
아니, 어머니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도 여독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 혼자 쌍둥이를 어떻게 봐요?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 그럼 너도 힘들겠지만 하루만 혼자서 아이들을 보렴. 내일은 내가 꼭 갈게. 전씨는 며칠 동안 쉬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힘들다는 말에 결국 하루만 쉬고 다음날 아침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아들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는데 세탁실 구석에 비닐봉지를 발견한 전씨. 뭔지 궁금해서 검은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봉지 안엔 자신이 아들 집에서 사용했던 이불이 있었습니다. 전씨가 세탁하려고 세탁바구니에 넣어놓고 갔었는데 자신이 쓰던 이불만 빼고 다른 빨래들은 세탁기 안에 들어있었죠. 전씨는 자신이 쓰던 이불과 자신들의 빨래를 같이 돌리기 싫어서 자신이 쓰던 이불만 따로 빼놓은 것 같아 마음이 상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나중에 빨래방에 가서 세탁을 해올 거니까 그냥 두라고 했고 전씨는 왜 돈을 써가며 빨래방을 가냐면서 여름 이불이라 세탁기에 빨아도 된다고 했죠. 며느라, 여기 검은 봉지에 든 이불은 왜 따로 빼놓은 거니? 내가 빨래 바구니에 넣고 간 거 같은데. 어머니, 그거 그냥 두세요. 제가 빨래방 가서 세탁해 올 거예요. 여름 이불이라 집에서 세탁하면 되는데 왜 빨래방 가서 돈을 써? 이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하렴. 그날 오후에 전씨는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내가 비닐에 넣어서 안쪽에 넣어둔 이불을 발견한 거 있지. 매일 눈이 어둡고 늙어서 아프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 같아. 근데 이불 그냥 빨면 되지 왜 따로 보관해 놓은 거야? 어머니가 쓰는 물건이 우리 물건이랑 섞이는 게 싫어서 따로 보관한 거지.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어머니가 쓰던 물건은 세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아. 전씨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자 모멸감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그 자리에서 선뜻 며느리에게 아는 척을 하지 못하고 뒤돌아 문자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죠. 전씨는 작은 원룸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전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고 있어요? 집이에요? 엄마 지금 울고 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오빠네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전씨는 서러운 마음에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딸은 화를 내며 당장 그곳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오빠에게 전화해 따지겠다고 했지만 전씨는 딸을 말리며 며느리에게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결국 딸은 오빠한테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육아를 도와주지 말라고 전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일들을 생각하면 전씨 역시 더 이상 아들네를 도와줄 마음이 들지 않았고 원룸을 정리하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아들에게 전화한 전씨. 여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몸이 힘들어서 더 이상 육아를 도와주지 못하겠다.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너무 책임감 없으신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너희가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데 나 없다고 당장 아이 키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잖니. 나는 너희들이 힘들까봐 너희들이 서운하게 해도 계속 도와줬는데 이젠 내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나는 원룸 빼서 내 집으로 돌아갈 거다. 아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요? 전씨는 아들과 통화를 끝으로 짐을 정리하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볼멘 소리를 하고 전씨가 계속 말을 들어주지 않자 회유를 하더니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라고 생각도 하지 않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쳤죠. 아들과 여러 번 통화를 한 전씨는 처음엔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의 태도에 미안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육아와 집안일에서 해방되어 몸이 편안히 다시 아들네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혼자 살면서 친구와 자주 만나고 혼자서 공원 산책도 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죠. 몇 달 후 딸이 한국에 들어왔고 사위의 직장 때문에 전씨네 집 근처에 집을 구해 자리 잡았습니다. 전씨는 딸이 근처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고 딸도 자주 전씨를 찾아와 같이 밥도 먹고 수다를 떨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네 손주들도 자주 만나며 딸네 가족과 주기적으로 외식도 하면서 전씨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생활을 했죠.
하지만 마음이 약한 전 씨는 시간이 지나자 첫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전 씨는 6개월이 지나서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저희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내가 갑자기 일을 못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동안 나도 서운한 일이 많았어. 그리고 너희 집에서 육아할 때 며느리보다 나이 많은 내가 일은 훨씬 많이 했다. 나도 서운한 거 많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전화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니?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가시고 나서 집안 완전히 개판이 됐어요. 다시 저희 도와주러 오실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저 안 그래도 사업 시작해서 바빠요. 저희도 알아서 살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끊을게요. 전 씨는 단호한 아들의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준 일이 있는데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는 모습에 전 씨는 아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기로 다짐했죠. 전 씨는 혼자 살던 중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전 씨가 19년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 2채가 재개발에 들어가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은 일이었죠. 사실 빌라 2채는 19년 전 재개발 이야기를 듣고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것인데 재개발이 밀리면서 19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것이었죠. 전 씨는 아파트 2채 중 한 채는 17억 원이란 큰 돈을 받고 팔았고 한 채는 나중에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큰 돈이 생기자 전 씨는 하고 싶었던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생활이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그리고 딸네 아이들에게 대학교 갈 때 쓰라고 5천만 원씩 줄 수 있어서 전 씨는 더욱 행복했죠. 아들네 쌍둥이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 전 씨는 아들 말처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전 씨가 아파트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항상 똑같이 지내지. 몇 년 만에 갑자기 무슨 일이니? 그냥 안부차 전화 드렸어요. 제가 연락드리지 않은 지 오래됐잖아요. 나는 잘 지낸다. 저희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언제가 좋으세요? 자신을 찾아오겠다는 아들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전 씨는 주말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에 쌍둥이와 아들 내외가 전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들은 전 씨의 비위를 맞추며 열심히 이야기했고 전 씨도 아들이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식사 후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전 씨는 우연히 아들 내외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돈 얘기는 언제 할 거야? 당장 우리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는데 빨리 말씀드려. 어머니 마음 약한 분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외면 못 하실 거야. 알았어. 나도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어. 우리 집 넘어가면 엄마가 가진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되지. 그리고 아파트 팔아서 최소 몇 억은 가지고 계실 테니 그 돈도 좀 달라고 해야겠어.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내 돈인데 조금 빨리 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문제 있겠어? 차라리 어머니가 빨리 가시는 게 우리에겐 좋은 일인데. 아니, 이건 내가 말이 좀 심했다. 뭐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지금 내 아파트 노리고 온 거 같은데 나는 너한테 아파트도 내 돈도 한 푼 주지 않을 거다. 내가 죽길 바라는 애들한테 내가 왜 돈을 주겠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엄마, 이야기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저 지금 진짜 어려워요.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 당장 나가. 전 씨는 아들을 보내고 내내 울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홀대했어도 아들이 자신이 일찍 죽길 바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딸도 이 이야기를 듣더니 오빠를 찾아가서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듣더니 이번엔 형이 선을 크게 넘었다면서 화를 냈죠. 딸과 막내는 전 씨가 걱정되어 며칠 동안 번갈아 가면서 전 씨 집에서 잠을 자고 갔습니다. 딸은 놀란 전 씨에게 자기 가족과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오빠에게 막말까지 들은 엄마를 보니 혼자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았죠. 엄마, 나는 이제 오빠 없다고 생각할 테니 엄마도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놈이 어떻게 엄마 집에서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래요. 나도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더 이상 내 자식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구나. 엄마,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엄마 혼자 이러고 있는 거 보니 마음이 안 좋아. 아니야. 애들이 2명이나 있고 사위도 있는데 내가 불편해서 싫어. 사위도 자식인데 뭐가 문제야?
그이도 엄마만 괜찮으면 같이 살아도 좋다고 했어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구나. 엄마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어요. 그 이후로도 큰 아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지만 전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신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하는 아들을 보니 더 이상 자식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죠. 전 씨는 아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더 이상 큰아들 부부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하니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도 큰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살았던 전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끼지 않고 풍족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신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면 손절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란 걸 전 씨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